안녕하세요. 대형마트들이 초저가 경쟁을 하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먹구름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이제 대형마트,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가서 쇼핑을 하는 형태를 이제 낯설어 합니다. 그보다 되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택배로 물건을 받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배송받는 형태가 이미 자연스러워진 거죠. 가끔 일부 상품들을 뭐 담아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는 이미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 형태, 그리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형마트가 없어져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백화점이 한때 유통체계에서, 유통채널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IMF 이후에 대형마트가 이제 백화점을 누르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또 이제 지금은 또 온라인 채널이 그 대형마트의 자리를 차지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싼 물건들을 찾아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뭐 임금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 뭐 그리고 고환율과 뭐 고달러 때문에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죠. 살아간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어떻게든 삶의 비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요즘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럽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근을 하면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직장인 잘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로서는. 근데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 두 끼,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근이라도 좀 한다라고 치고 하루에 두 끼 먹는다라고 치면 밥값이 하루에 2만 원인데, 그러면 20일 따지면 40만 원인 거죠. 점심만 먹는다고 쳐도 2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저녁까지 야근해서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버리면 커피까지 사 마시고 이러면 3, 40만 원 넘는 거. 그냥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담이죠. 많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모드를 갖춰놔야지만이 뭐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쓰니까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 최대한 절약하는 습관을 갖춰놔야만이 삶의 수준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안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검절약하고 살아야 되고요.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려고 국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돈이 더 없어지고 또 물가가 올라가지고 돈의 씀씀이가 더 돈의 값어치가 더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더욱더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빚쟁이입니다. 뭐 빚도 자산이니 어쩌니 개소리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빚이 10억이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0억짜리 집이지만 10억 빚 때문에 언제든지 그 집 전체를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재산 가치가 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지금 와서 되게 무서운 거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 5천을 빚내서 사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들이 뭐 앞으로의 살아가는 인생을 잘 견뎌나가고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되게 힘들까요? 힘들다고 보는 거죠. 왜냐? 너무 여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1억짜리 집 사는데 500만원 들고 9,500만원 전세 끼고 산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돈 덜 들이고 남의 돈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자신에게 화가 미칠 수 있는 걸 그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차라리 빚 안 지고 자기 분수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순서대로 일어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화려한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기분 좋죠. 흥얼거리고.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제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거죠. 돈이 없으면 목숨까지 내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도 닥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돈 얼마 버냐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연봉이 얼마야? 연봉이 1억이래. 저 사람 5천만 원이네. 저 사람 3천만 원이네. 그렇게 많이 평가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빚도 이제 평가하겠죠. 야, 저 사람 빚쟁이래. 저 사람 빚이 3억이래. 빚이 5억이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뭐 조직사회에서 빚쟁이로 이제 판명나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겠죠. 그리고 쉽게 못 그만둔다라는 걸 알면은 온갖 갑질을 다 해도 뭐라고 못한다라는 걸 알면 그런 부당함들이 더 몰리겠죠. 돈을 목숨줄로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돈이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더 저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틈새를 만들어서 최대한 아낄 공리부터 해야 됩니다. 최소한만 구매하고 최소한 자기 나름대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 쓰지 않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취미들요. 그래야지만이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또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는 부잣집 자식들도 군복에 물들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입고 다닙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바깥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겉모습에 공을 들이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현실성 있게 내실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겉모습을 좀 더 잘 치장할 생각보다는 내공을 좀 단단하게 키울 공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위기를 또 극복하고 또 견디고 또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또 부당한 불편한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 스스로 저축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더 괜찮아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눈이 나빠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농구선수. 그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됐던 거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핸디캡이 그 사람을 더 뛰어난 선수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역경이 되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불어다 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면 남의 편견이나 선입관, 결정 같은 것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자기 삶을 주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이 힘든 걸 잘 견디면 나중에 먼 훗날 떠올려보면 그래도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렸던 시기를 참 잘 견뎌냈다.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남의 이목이나 눈치나 비교나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겠다고 좀 다짐하고 각오해야 삶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대형마트에서 초주가 경쟁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몰린다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만 하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대형마트도 방문해서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상품들을 찾아서 쇼핑하는 모습 그리고 삶의 비용을 조금씩 줄여가려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 기사에 빗대서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